네, 안녕하세요.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경규입니다. 오늘 고2 이제 겨울방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그리고 올해 수능 어땠는지도 좀 가볍게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제 제자들이 이제 수능을 받고 이제 100점도 나왔고요. 100점도 나왔고 1등급도 다수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했다기보다는 학생들이 한 거니까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의미 같은 것들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00점을 맞은 학생이 저는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틀린 학생들, 1등급을 맞았는데 틀린 학생들이 주로 어떤 문항을 틀렸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등급을 맞은 학생들이 틀린 문항은 번호가 거의 동일했습니다. 27번, 28번, 29번 요 세 문항을 틀렸습니다. 공통 과목을 틀린 학생들은 사실상 거의 없었어요. 근데 혹시 메가스터디 같은 거 찾아서 그 오답률을 찾아보시면 사실은 30번하고 22번 이런 게 이제 오답률이 굉장히 높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전국 단위에 대한 이야기고, 제가 가르친 고3 수지 지역 친구들은 대부분 27번, 28번, 29번 이 세 문항을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공통 과목을 거의 틀린 학생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수지 지역이 그만큼 공통 과목이 굉장히 강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고2 내신이 그만큼 빡빡하니까요. 네, 그래서 고2 때 내신 대비를 정말 충실하게 했다라고 하면 고3 때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좀 문제가 되는데, 나중 되면 고3 되면 애들이 선택 과목 공부를 너무 안 해서 공통 과목이 이제 재밌으니까 공통 과목만 공부하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뭐 나중 이야기고, 겨울에 이제 크게 두 가지의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수원하고 수투인데 이게 느낌이 좀 많이 다릅니다, 어머님들. 수원은 추론과 원리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놨고요. 수투하고 이제 뭐 미적분까지 이야기를 하면 암과 모름의 문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심화 개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수원은 사실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투랑 미적분은 심화 개념이 나름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무언가를 알고 그 아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게 이제 수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수원은 요즘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수원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 중에 하나가 수열이잖아요. 수열은 말 그대로 숫자를 나열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많은 수열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다 분석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오히려 다채로운 문제를 경험을 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사고력이라든지 문제 해결력을 늘리는 게 수원은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뭐 수투하고 수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원은 어떤 개념에 지나치게 집착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어떤 문제에 대한 경험을 충분히 쌓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고3이 되었을 때 최상위권 학생들 기준으로 보면 수투보다 수원을 훨씬 더 걱정을 합니다. 네, 수원은 해도 끝이 없거든요. 근데 수투는 어느 이상 하면 자신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과형 학생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수학에 자신 있는 학생들이 가장 크게 위기를 겪는 게 2학년 1학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원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맞고요. 그래서 내신 1.0이라든지 전교 1등하는 학생들이 가장 크게 위기를 겪는 게 대부분 다 2학년 1학기 때입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서 전교 1등한 학생들 중에서 수학이 2등급이었던 적은 대부분 다 2학년 1학기 때 발휘가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래서 그때 가장 변수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학년 1학기 때 최상위권을 목표로 하신다면 조금 더 긴장감을 갖고 학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시간이 조금 제한이 있어서 맨 뒤에 거 일단 하나 이야기를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3-to-1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진행하는 이유도 나름 있어요. 그러니까 꼭 뭐 3등급을 위해서 뭐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 사실 1, 2등급이라고 해도 분명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단원은 잘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특히 수투로 따지자면 적부는 거의 공부가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고요. 수원도 당연히 뒤쪽, 그 다음에 아니면 삼각함수 활용 쪽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개념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수업 시간에
바로 심화 개념부터 바로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데빗이라는 영상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기본 개념서입니다. 기본 개념에 대한 거고 책도 당연히 제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10시부터 1시까지 클리닉이 진행이 될 겁니다. 참고로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시험 난이도는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10시에 오면 딱 시험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50분 동안 시험을 볼 거고 학교 시험지 형식으로 볼 겁니다. 학생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할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 놓을 겁니다. 이 부분은 1월 14일 이후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이전에는 이제 아무래도 수목금 요게 없긴 하겠죠. 대신 뭐 앞단원이니까 사실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대비, 이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제공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많이 걱정을 하세요. 수업이 어렵다라는 소문을 들으셔가지고 다 나름의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부분을 일단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아까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딥 애널리시스, 정규 시간에는 수 1과 수 2를 이제 한꺼번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할 겁니다. 반드시 기본 개념이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데빗 영상을 꼭 보고 오셔야 될 겁니다. 자, 확률과 통계는 저희가 특강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참고로 이야기를 드리면 저희가 통계는 제외하고 할 겁니다. 통계는 여름방학 때 진행을 할 거예요. 모든 학교가 통계는 1학기 때 시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확률과 통계도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 학생 중에 한 명이 지금 카이스트 면접 준비 저랑 같이 하고 있거든요. 정작 중요한 순간에 확률과 통계가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람 이름 모르거든요. 그래서 확률과 통계도 좀 꼼꼼하게 학습해 줄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졸업생 간담회를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국영수 100점 맞은 친구도 있고 너무 최상위권 말고요. 예를 들어서 풍독고 학생인데 뭐 내신 2점대인데 지금 합격한 친구가 있어요. 수시로 성균관대에 합격한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부터 해서 좀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요. 이제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만 참여가 가능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 한 3명 정도의 학생하고 이제 지금 영입을 했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나와서 이제 아마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학생들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뭐 힘도 되고, 그래서 내신 대비를 이렇게 하고 학생들이 제일 재밌어하는 게 이거긴 합니다. 이제 도대체 어떻게 이경규 쌤 수업을 듣는가. 그래서 나오면 뭐 다 똑같은 소리 합니다. 나도 죽을 뻔했다. 네, 그래서 제 이제 2학년 때부터는 확실히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요. 그래서 생각의 호흡이라는 자료가 나갑니다. 수업 시간에 있는 내용을 이해를 못할 가능성이 1학년 때보다 압도적으로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냐면 수업 시간에 했던 이야기가 똑같이 서술되어 있는 책이 제공이 될 겁니다. 저희 조교진들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하나 다 타이핑을 치거든요. 그거 보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3 컨텐츠도 전부 다 제공을 할 거고요. 그래서 아마 방학 중에 자체 모의고사도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거는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오다운로드 시스템 지금도 만들고 있고요. 네, 관리 시스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시간표 클리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클리닉 학기 중에는 토요일, 일요일 2시에서 5시입니다. 네, 똑같습니다. 정규는 토요일, 일요일 10시부터 1시고요. 확통 특강은 수요일에 2시부터 5시 방학 중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3-to-1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저의 일종의 나름의 철학 같은 건데, 사실 어머님들이 이야기할 때 어떤 심화 문제, 고난이도 문제를 해결할 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풀기 위해서는 중간 난이도의 문제를 충분히 풀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어머님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중간 난이도가 있고 최상이 있으면 뭔가 중상 난이도의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최상 난이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근데 저는 그거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최상위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사실은 오히려 최상의 문제를 틀리는 한이 있더라도, 해설지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거를 많이 경험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익숙해지는 과정이 핵심이지,
어떤 중상 난이도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푼다고 해서 갑자기 최상 난이도를 풀 수 있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최상 난이도의 문제를 풀려면 말 그대로 최상 난이도의 문제를 최대한 많이 경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절대로 난이도는 연속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실력을 여기에 올리고 싶은데 뭔가 이렇게 선형적으로 절대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도대체 최고 난이도 문제, 최상 난이도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고 저한테 어머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뭐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면 혼자 힘으로 해결을 해라. 본인의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라. 근데 그거는 이제 똑똑한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고요. 수학적으로 타고난 친구들. 근데 저는 그건 절대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현장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요. 전교 1등한 학생들을 옆에서 가르쳐 보면 해설지를 달고 있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본인의 힘으로 거의 해결을 하지 않고요. 그냥 계속 옆에서 해설지 보고 있어요. 그래도 전교 1등 해요. 그래도 1등급 나오고요. 그러니까 공부 방법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본인의 힘으로 최대한 다 해결한다.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해설지를 최대한 많이 보고 나서 익숙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본인의 힘으로 해결을 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가야 되지 익숙함 없이 그냥 부딪히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시도조차 못하기 때문에 익숙해지는 과정이 있고 나서야 상위권, 최상위권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익숙해짐과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된다. 그냥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익숙해지고 도전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공포가 없어야 되거든요. 공포가 없으려면 해설지를 봐서라도 이해를 해야죠.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옆에서 현장으로 봤을 때 3등급 학생들이 1등급이 되고 그런 경우는 다 그런 경우였습니다.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본인의 힘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결한다. 그거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애초에 시도조차 안 해요.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그래서 반드시 거기까지 다가갈 수 있는 어떤 브릿지 역할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고3 되면 끝까지 보시게 될 겁니다, 어머님들. 이제 다양한 길로 이제 대학을 갈 수가 있어야겠죠. 고3 되면 여기에 이제 많이 끊겨 있습니다. 이렇게 끊겨 있어요. 진짜 많이 끊겨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부터 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근데 내신은 제가 생각할 때 어머님도 이미 많이 들으셨겠지만 갈수록 중요해질 거예요. 가중치도 갈수록 생길 거고, 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설령 어머니들 말리셔야 돼요. 2학년 되면 이제 슬슬 정식 파이터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거 본인의 의지로 된 거 아닙니다. 네, 타의에 의한 겁니다. 네, 본인이 정식 파이터가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최소한 수학만큼은 우리 스스로 체크하자. 1등급 목표로 해서 한번 해보자. 아까 제가 첫 본론의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수지 지역 친구들은 공통 과목을 생각보다 거의 틀리지 않는다. 이유는 수지 지역의 내신 대비를 하려면 최근 교육청 문제 무조건 싸그리 다 풀어야 되고요.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1등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정도면 거의 전국 단위에 있는 웬만한 고3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하는 겁니다. 네, 그런 거니까 설령 정식 파이터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수학만큼은 내신을 한번 끝까지 챙겨보자. 옆에 좀 잘 잡아주시면 좀 학생이 고3 돼서 설령 정식 파이터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수학이 강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